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성우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주말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주말까지 계속 그 연 최고치를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나갔고,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다우가 3만 5천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3대 지수 모두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배경에는 실적, 특히 이제 그 빅텍 주식들의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게 미국 시장에서 먹히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인 우리 시장은 그 결과적으로 사뭇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장 초반에는 우리 시장도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부터 언제 다시 하락으로 일찌감치 전환을 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코스닥도 역시 이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이런 게 이제 이어지면서 장중에 하락으로 바뀌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 선물 모두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3,7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8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선물에서는 거의 1조 가까운 9,800억이 넘는 그런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매도를 많이 한 거고, 기관 투자가도 이제 뭐 선물을 한 4,900억 좀 넘게 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코스피에서도 3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한 38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5천억이 넘게 선물을 샀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선물 시세면 지금 선물을 사도 이번 이제 그 선물이 9월에 끝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뭐냐면 그 비차익 프로그램 중에서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들이 실리는 걸로 봐서 향후에 그렇게 시장을 썩 좋게 보는 그런 의견이 시장 안에 많은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도 우위에 서서 개인들만 그 코스피에서 7천억이 넘게 사고 코스닥에서 2,300 거의 합쳐서 9,500억 가량 샀고, 현물에서도 5천억 샀고, 그러니까 뭐 한 1조 7천억,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 현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인들이 이제 거의 버티게 해준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뭐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마지막 시세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상해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대만 갖고는 우리랑 비슷한 정도 빠진 것 같고, 상해는 뭐 거의 3%에 육박하게, 항생 지수는 오히려 3%가 넘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완전히 그 아시아권 시장이 전부 이제 우리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그래도 이제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 토요일 날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도 또 좀 강세를 보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네이버 제트. 그래서 제페토의 새로운 기능의 메타버스를 이제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또 외국 기관들도, 외국 기업들도 또 그랬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위한 이제 그런 서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 홀로렌즈 있잖아요. 이거 제조. 이 홀로렌즈 아시지만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MR, 거기에 해당되죠. 그 MR 기반의 웨어러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늘도 이제 메타버스 이쪽은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얘기가 요새 폭염이 지속되니까 자꾸 이제 전기가 블랙아웃 뭐 지역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블랙아웃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두 가지 경우로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아슬아슬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력 그 인프라가 노후돼서 그 노후돼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신도시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건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던 그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련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전선, 송전, 배전 이런 데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그 전력이 충분하면 이것만 생각했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좀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 열병합 라인도 가끔 터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전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이 쓰이면서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올랐어요. 이게 뭐 연초 대비해서 한 20%가 올랐는데, 톤당 2,449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졌는데, 이건 되게 재미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루미늄을 그 정제 재련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탄소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오히려 알루미늄 생산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비단 이제 뭐 이 알루미늄에만 적용되지 않고 이런 이제 그 기초적인 그 머티리얼 쪽에 속하는 쪽,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도 이게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 탄소 환경 이런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게 친환경의 역습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친환경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탄소 관련도 요새 계속해서 뭐 탄소 국경세 뭐 이후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소 관련 이런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아직 다 지역적이에요. 전체 시장이 그런 게 아니라 지역적 이슈를 갖고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서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임플란트, 그거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 뭐 대표적인 게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그런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BNK 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카카오뱅크에 관한 얘기입니다. 카카오뱅크 이제 아직 뭐 내일 5시 지나 4시인가요? 그 청약이 마감돼야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감도 되지 않았는데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놨어요. BNK에서. 그래서 청약을 하지 말고 오히려 청약을 자제하는 그게 목표가가 24,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청약 가격이 얼마요? 39,000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목표가를 24,000원을 잡았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흔히 못 보던 일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장외에서 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장외 가격은 8만 뭐 몇천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의미 없다. 왜냐하면 주식수도 너무 적고 거래 그 하는 사람도 적고 이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거를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 장외 그 시장의 가격은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뭐 가능하면 청약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오늘 내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내일까지 이 청약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카카오페이는 이제 9월 달로 갔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그 다음 주까지가 굉장히 그 일주일간 IPO 슈퍼 위크라고 할 정도로 IPO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이 다 글로 몰려 있고 또 돈도 글로 막 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결코 이거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거는 한시적인 거지만 그런 이유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된 중에 뭐 크진 않지만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 질문 뭐 몇 분 해주셨는데,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주식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제가 답변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제 의견 괜히 들으셔야 오히려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나 섹션의 종목들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섹션은 제가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섹션도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별로 그렇게 일반 투자가들이 또 초보 투자가들이 그렇게 투자해야 될 대상으로 마땅치가 않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한마디로 되게 답답하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0.91% 떨어졌으니까 1% 빠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 플러스 마이너스 1%를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또 그냥 쉬었다가 가만히 멈췄다가 또 그런 등락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거듭될 거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게 상당히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 단단히 하셨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1% 정도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미리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날씨도 더워서 저도 오늘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낮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그래서 에어컨 없는 데는 진짜 이게 몇 걸음도 못 걸어갈 정도로 그런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시장이 현재 우리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호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걱정만 있어요. 걱정만 주변에. 이게 전형적인 이제 요런 타이밍에 쉬는 시장에 나타나는 일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죠. 이번 주말에. 근데 이제 요새 경기가 피크를 쳤느냐 어쩌느냐 이런 얘기 하니까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에 관한 거를 거론할 수 있는 그 확률은 많이 낮아졌어요. 거론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데, 그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가능성이 줄어졌다는 거지 FOMC에서 거론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신경 쓰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경기가 진짜 둔화된 거냐, 피크를 친 거냐, 이것도 또 이제 곧 발표되는 미국의 GDP 성장률 이런 거 또 기다려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시장 그 기대치는 한 8.6%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보태지는 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 그런데 오늘도 환율이 얼마에 끝났어요? 1155원에 끝났어요. 1155원. 네. 그러니까 이게 1150원 이상에서는 얼마 하루에 몇 퍼센트 이렇게 움직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갖는 의미가 너무 커요. 1150원이 갖는. 근데 오늘 1155원 4원 20전이 원화가 약해졌어요. 원화가 4원 20전이 지난 주말보다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들은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수급 주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걱정거리, 우리만 갖고 있는 환율이라는 또 특별한 걱정거리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이슈들을 갖고 이렇게 막 돌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중형주 위주 이렇게 미들캡 이런 게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미들캡은 더위가 꺾이면서 꺾입니다. 그 참 되게 이상해요. 예. 그런데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더울 때 이런 미들캡들이 움직이고, 올해는 그 미들캡이 꺾여서 내려가는 게 오히려 빨라질 수 있어요. 딴 해보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뽑아서 그 이유나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들캡이 꺾이는 게 8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8월 중에. 예. 그런데 이제 8월이 이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가을이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덥지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걱정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보면 그러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중형주 몇 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도주나 선도그룹, 소위 말하는 스타성이 있는 주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스타 부재, 그것도 또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올해 이제 그 기업들의 IPO 스케줄을 이렇게 보고 이맘때 이때쯤 되면 IPO 이거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이 이렇게 되고 상황이 뭐 바뀌고 이러니까 뭐 증권사에서 오히려 청약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이 쉽게 얘기하는 카카오를 필두로 한 그런 데다가 이제 카카오 페이는 저 9월로 밀려갖고 이래서 이 IPO 이게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IPO 물량이 집중돼 있으니까 뭐 좋건 나쁘건 이걸로 떠나가지고 그쪽으로 자금이 자꾸 가니까 주시장에서는 또 좋을 리가 없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물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이제 곧 미중 뭐 고위급 회담 열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뭐 어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대립각이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고위급 회담을 한 번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솔루션을 찾겠습니까? 자기네 얘기만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뭐 외교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규제 당국에서 이제 그 IT 관련된 거 규제 강화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영향도 있고 등등 해서 오늘 뭐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상해 또 뭐 홍콩 다 시장이 나빠요. 우리보다 훨씬 나빠요. 대만의 갖고는 우리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또 뭐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K 방역이 성공해서 청정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변종이 확산되면서 매일 그 확진자 수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놀랄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지탱해 온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 불어닥친 이 확진자 증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되게 전체적인 사회를 좀 불안정하게, 그러니까 센티멘트를 불안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거리두기 강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권 하다가 수도권 주변, 뭐 수도권도 연장. 그러니까 뭐 이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이게 가라앉는 그런 이제 상황이 우리가 뭐 예측하기가 너무 뻔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못 다니고 제약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한국은행이 자꾸 금리 올리는 걸 만지작거려요. 이거 하긴 뭐 해야 되지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증시에 이건 호재야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를 둘러봐도 전부 걱정거리만 있는 그런 상황이 싹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좋은 소식이 없는 게 지금 시장이 그런 이유예요. 시장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있고 뭐 그래야지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빠지면 그 다음날 뭐 상승을 한다 해도 하루도 못 버티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반등하는 거 그 이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럴 때. 항상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걱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트폴리오 다 짜놨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하면 그냥 같이 걱정하시면 돼요. 걱정할 땐. 근데 증시 경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런데
그냥 혼자서 뭘 시도해 보려고 자꾸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주 막막하고 안 오를 것 같지만 이건 때가 돼야 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 조정은 반드시 거친다 이거예요. 그거를 건너뛰고 갈 수는 없어요. 시장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때 그냥 여름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시장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깜깜한 커튼 안막 쳐놓은 것 같으니까 그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린 뭐 매일 매매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예. 근데 그럼 매일 안 하는데 이게 시장이 지루하다. 아니 뭐가 지루합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또 금방 지나가요. 오히려 지루함을 못 참고 잘못 움직여서 손해가 나면 그게 더 큰일이죠.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땐 그냥 쉬어야 되고 지루해도 그냥 쉬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래도 매일매일 시장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쉰다 그래서 아예 시장 안 보고 막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시장을 잘 보려고 노력은 매일 진짜 매 눈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거는 백만개빈 저희와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우리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중에서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쉬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쪽에서 그거를 해결해서 우리한테 던져줘야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 7월의 마지막 이 주는 그냥 잘 지켜보는 별로 움직이지 말고 잘 지켜보는 그런 주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걱정거리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지켜보는 주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8월 넘어가면 어떤 가닥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걱정거리는 이렇게 잡히고 어떤 걱정거리는 이렇게 잡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날도 더운데 뭐 날 더운 건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되지만 이게 시장이 답답한 거는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 지루함도 견디셔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지루함 견디고 기다린 거에 대가로 돈을 버는 데가 주식시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저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